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장 C++ 프로그래밍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C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 하기 전에 C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C를 전혀 모르고 C++ 처음 완전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완전히 초보다. 물론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C를 여러 번 언급했다 해서 C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C++의 코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C++의 틀, 그 다음에 방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에서 목표가 한 6가지로 정리가 됐죠. 이 6가지가 결국은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뭔가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 그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시작하고 닫히는 요 덩어리는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2개짜리 더블 슬래시 쓰시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 줄 끝까지가 주석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구질구질하게 주석이 많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기에는 주석을 적절하게 많이 다는 연습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석은 2가지 방식으로 주석을 달 수 있고요. 자, 읽어볼까요? shop, include. 자, 일단 C코드에 첫 번째 여기 include 앞에 붙어 있는 shop 있죠. 요거는 전처리기에게 부탁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뭘 부탁하느냐? include 하라는 뜻입니다. 삽입하라는 뜻이다. 그죠? 뭘?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을 삽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요걸 왜 삽입해야 되느냐 하면 요 함수 안에 보니까 cout이라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걸 사용하려면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include iostream이라는 거는 요 놈 때문에 필요했던 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지우고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헤더 파일은 뭐뭐.h 이렇게 붙였던 방식은 C 스타일이고요. 우리 여기서 C++에서는 뭐뭐.head라는 확장자가 안 붙어 있다. 그죠? 일단 iostream 이 이름에서도 확 느껴지지만 IO 입력과 출력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하는 관련된 객체 모든 함수들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 놓은 게 헤더 파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입출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모니터에 출력하는 표준 입출력일 경우에는 일단 shop, include, iostream. 자, 그래서 여기에 각괄로는 이것도 약속입니다. 헤더 파일 좌우로 각괄로를 쌌다. 그죠? 자, 그래서 또 다른 헤더 파일이 오면 요 iostream이라는 요 자리에 또 다른 헤더 파일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include가 하나가 됐지만 2개든 3개든 4개든 필요하다면 순서에 상관없이 shop include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shop include로 필요한 헤더 파일을 실제로 삽입을 했는데 실제 함수 밑에 함수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뚱뚱한 코드가 돼버리죠. 실제로 여기서 shop include를 하게 되면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이 실제 요 위에, 요 자리에, 실제로 요 자리에
삽입이 돼버립니다. 파일 자체가 요 위치에 삽입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안 쓸 거면서 샵 include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내가 필요할 때 해당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된다. 자, 동의가 되셨을 거고요. 자, 샵 include문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일단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입력을 받아서 그 결과,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다짜고짜 shop include iostream 아마도 가장 빈번하게 보게 될 shop include 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자, 아시는 것처럼 이게 main이라는 함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함수가 하나 이상 원하는 만큼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프로그램은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한 개 이상의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한 놈은 반드시 main, main이라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함수가 100개든 1000개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내 코드를 실행시켜 줄 때 메인부터 실행시키고요. 메인이 끝나면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됐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main이라는 함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여기 앞에 int 붙어 있고 여기 뒤에 괄호가 붙어 있다. 그죠? 자, 이것들은 다 쓸모 있는 놈입니다. 자, 요 int 자리는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나서 돌려줄 값에 대한 정체. 그 다음 요 괄호 안에는 내가 실행할 때 넘겨받을 값들의 목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아니고 반드시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 반환값과 입력값의 구멍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함수의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로 닫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안에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의 문장들로 구성이 됩니다. 문장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세미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함수 main이라는 하나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main이라는 함수는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보셨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요게 마지막 것부터 봅시다. return 0. 자, return 0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돌아갈 때 0이라는 값을 들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갈 때 요 값, 요게 정수다. 그죠? 0, 1, 2 하는 정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int 형태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int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return 값과 요 자리의 int의 타입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안 같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 이름 앞에 여기 자료형은 넘겨주는, 돌려주는 값에 대한 자료형이 요 자리에 표기가 돼야 되는 거구나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return 0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메인 함수 끄트머리에는 언제나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return 0 하고 마무리하게 돼 있다. 사진으로 찰칵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모니터에다가 출력할 겁니다.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자, 뒤에 좀 가려졌지만 여기는 첫 번째 맛보기입니다. 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출력하는 거 보십시다. 출력할 때 std 더블 콜론이다. 그죠? 요걸 우리말로 읽자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cout이라는 객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모니터에다가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시려면 std:/cout 이렇게 객체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출력할 내용은 요 연산자를 통해서 요 뒤에 있는 문자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요 따옴표 2개짜리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모니터로 보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요 뒤에 있는 \n은 줄바꿈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HELLO 출력하고 줄바꿈 문자 출력하니까 커서가 여기에 와 있겠죠. 요거 첫 번째 문장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첫 번째 맛보기입니다. 점까지. 자, 첫 번째 맛보기입니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n이 없죠? 없으면 커서는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줄을 바꾸려면 여기에 반드시 적절한 위치에 \n을 원하는 개수만큼 \n 영거푸 표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줄에 걸쳐서 hello 첫 번째 맛보기입니다. 점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이게 눈에 빨리 익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영어 배울 때 hi 하는 수준으로 쉬운 수준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을 붙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만들어 나갈 거니까 자, 이 코드는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성문. 우리가 아까 봤던 C++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자,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성문을 쓰시고 싶으면 슬래시 별표 슬래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석으로 취급해서 실행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오로지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주석을 달아 놓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줄 주석문이면 슬래시 2개 연거푸 써서 요게 나타나는 위치에서부터 그 줄 끝까지가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사실은 코딩하다 보면 한 줄도 주석문을 안 넣고 코딩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성실히 주석문을 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격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주 짤막한 적으면 몇십 줄짜리, 많으면 몇백 줄짜리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큰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이 주석을 제대로 달아놔야지 3개월 후에 다시, 1년 후에 다시, 5년 후에 다시 그 코드를 뜯어볼 일이 있을 때 빨리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코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시 읽는 것도 사실은 복잡한 코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석문을 다는 습관 들이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메인 함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 코드 안에는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함수들로 구성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int라는 값을 돌려주겠다 했죠. 그래서 return 0 요게 int니까 요 자리가 int로 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return 값, 돌려주는 값, 돌려줄 때 값의 자료형. 자, 자료형 아직 우리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0, 1, 2 정수 같은 값들은 int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들어올 값의 명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넘겨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 괄호 안에 넘겨받을 값의 명세를 적어줘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넘겨받는 값은 없고 돌려주는 값은 int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꼴은
요렇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C로 프로그램 하셨던 분들은 혹시 메인 앞에 void 많이 붙이셨을 겁니다. return도 필요 없고 void 붙여서 나는 돌려줄 값이 없어 이런 스타일로 프로그램 해도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C++에서는 이거는 표준이 아닙니다. 자, 일단 그래서 int main 이렇게 쳐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return 0. 자, 이렇게 메인 함수가 갖는 가장 일반적인 모양 꼴입니다. 자, 메인 함수의 모양새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메인을 호출하는 놈도 운영체제. 다 끝나고 제어권을 돌려주는 것도 운영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shop include 갓괄호 안에 헤더 파일 이름 여기에 적혀져 있었죠. 자, 그래서 shop이 붙어 있는 놈을 전처리기를 호출하는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하고 한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전처리기 문장에는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고 전처리기. 결국은 우리가 C로 된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컴파일러라는 놈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컴파일 하기 전에 말 그대로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프리프로세서가 먼저 작동하거든요. 그 프리프로세서한테 우리가 지시를 내릴 때 반드시 shop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shop include 말고도 shop 뭐뭐뭐가 있겠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일단 shop include는 헤더 파일을 이 파일 안으로 삽입시키는 그 위치에 여기가 적혀있는 그 위치에 iostream.file을 운영 프리프로세서가 실제로 복사해서 그 자리에 덧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한 코드는 10줄이었지만 그 10줄 위에 실제로 iostream이라는 파일이 덧붙어서 커다란 파일이 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컴파일하기 전에 붙여서 한 덩어리로 컴파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iostream은 일단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그 다음에 모니터로 출력하는 그런 류의 코딩을 할 때는 다짜고짜 shop include iostream 해야겠구나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ostrea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 때문에 그랬다. 그죠? cout이라는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iostream을 했고요. cout 할 때 여기 요 놈 있죠. 요 연산자. 요거는 우리 원래 예전 C에서는 이게 비트 단위 연산자였습니다. 그런데 cout에서 스트리밍 하는 용도의 연산자로 재정의를 해둔 거거든요. 자, 그래서 cout 할 때는 왼쪽 더블 갓괄로 요거 사용해야 된다. 눈에 익혀지십니까? 자, 그러면 cout으로 요 내용을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뒤에 있는 문자열 내용을 밀어넣는 겁니다. 지금은 문자열만 밀어넣지만 이 뒤에 문자열 아니라 정수든 더블이든 아니면 객체든 어떤 것들도 정의만 제대로 돼 있다면 문법에만 맞다면 cout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전처리기 문장 세미콜론이 없었다는 거고요. 요거는 std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이런 의도입니다. 자, cout 객체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여기 결과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거 cout은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std 안에 있는 cout이라는 객체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왼쪽 코드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를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로, 자, 요렇게 각각 쓸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거 지금 첫 번째 문자열하고요. 두 번째 문자열. 자, 문자열은 두 개짜리 따옴표로 닫힙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문자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을 연속해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왼쪽 코드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밑에 코드 한번 볼까요? hello, 그 다음에 \n, 첫 번째 맛보기.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다. 보셨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hout이라는 객체 때문에 우리가 아까 shop include 괄괄로 안에 iostream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객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는 객체고요. 이 객체는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 안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요 파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shop include를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cout이라는 객체는 std라는 네임 공간. 자, 네임 공간이 지금 당장 뭔지는 좀 미뤄두고요. 네임 공간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연산자. 원래 이 연산자는 bitwise 연산자였는데 요거를 cout에 물려서 쓰려고 제정의가 미리 돼 있습니다. 내가 제정의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요 연산자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느냐면 oStream이라는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는 iostream이었는데 i자 빠지고 oStream이다. 그죠? 나중에 요거 계층 구조 확인할 텐데 iStream 따로 있고요. oStream 따로 있고요. 이거의 아버지가 iostream입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요. 합쳐서 iostream include 해서 쓰셔도 자,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통상 우리가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할 거니까 shop include iostream 해서 쓰시면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세 개의 코드가 똑같은 실행 결과를 만들어낸다. 보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왜 스트림이라고 부르는지 벌써 눈에 보이죠? 줄줄줄줄 넘겨서 스트리밍 시켜서 입출력한다는 거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코드 한번 읽어볼까요? 자, intn은 3 이러면 n이라는 공간이 int 공간이 생기면서 우리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기면서 이름을 n이라고 하겠다고 약속을 해두는 거죠. 거기다가 3이라는 초기값을 미리 줍니다. 그러면 3이라는 게 저장 형식에 맞춰서 아무렇게나 3 들어가는 거 아니죠. 어쨌든 내부적으로 약속된 모양대로 3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C. 캐릭터는 한 바이트짜리 공간입니다. 한 바이트짜리 공간에 그놈 이름을 C라고 하고 문자열 샵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문자는 싱글 코테이션이 붙는구나. 아까 문자열은 2개짜리. 네, 문자는 1개짜리 따옴표를 쓰는구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라는 요 자료형은 한 칸짜리, 한 바이트에 담기는 문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t라는 자료 변수, 캐릭터형의 변수 2개의 공간이 잡혔고 초기값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고 나서
std라는 네임 공간 안에 있는 cout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C 변수값 출력하고, 그럼 C 변수에 샵 들어있었잖아요. 샵 출력했죠. 그 다음에 5.5도 출력하고 5.5 출력했죠. 그 다음에 하이픈 출력했죠. 자, 하이픈 출력하고요. n 변수니까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3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hello라는 문자열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true 출력합니다. 그런데 true는 지금 출력하면 1로 출력이 됩니다. true는 1로 출력이 되고요. false는 0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C에서나 C++에서나 true, false는 키워드입니다. 미리 약속된 단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논리값, 참, 거짓을 수식 안에 바로 끼워 넣어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나중에 제가 1제로로 출력하게 하지 말고 true, false로 출력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 나중에 출력문을 꾸미는 방법을 좀 더 배워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true는 1로, false는 0로 출력이 된다.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전히 std라는 네임 공간 안에 있는 cout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요거 두 개를 연거푸 출력하겠다는 뜻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하게 되면 n 요 뒤에 n 플러스 5는 까지는 문자열 그대로 출력했고요. 요 뒤에는 실제로 n값과 5를 더해서 n값은 3이었잖아요. 3에다가 5를 더한 결과는 8이다. 그죠? 그 최종 결과 요 자리에 8 이렇게 출력하게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커서는 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커서가 요 자리에서 껌뻑껌뻑 플리커링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cout이라는 객체로 f라는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출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위치에서 f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들고 와서 그 결과 값을 이 위치에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위치에서 함수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캐치하셔야 되느냐면 cout으로 물려서 이 연산자, 출력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트리밍 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도, 상수도, 문자도, 문자열도, 참거짓도, 수식도, 함수도 결국은 값을 갖고 있는 놈이라면 누구도 저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줄 넘길 때 줄을 바꿀 때 우리가 n 붙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n 대신에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and l 이렇게 출력해도 이 두 개가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문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기해도 되고 표현해도 되고 std 안에 있는 and l 이렇게 표현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한 개짜리 따옴표 썼잖아요. 문자 하나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두 개짜리 따옴표 써서 n 이렇게 표현해도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으실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2 들여다볼까요? 이 코드에 함수가 두 개입니다. main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area라는 함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이 자리는 돌려주는 값에 대한 정체를 적게 되어 있고요. 이 자리는 넘겨받는 값의 정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우고요. 자, 이 코드는 함수가 main과 area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나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 코드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은 main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위치에 상관없이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전체가 종료가 된 걸로 운영체제는 인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메인 보기 전에
area라는 함수가 여기에 구현이 돼 있죠. 그런데 구현되기 전에 이 자리에 선언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는 함수의 실체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고요.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걸 함수의 실체가 밑에 있는데 뭐하러 선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나중에 꼭 필요한 방식이니까 일단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 선언 한번 볼까요? 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에서는 이 자리에 반드시 함수 이름이 올 거고요. area, 그 다음에 돌려주는 값은 double, 그 다음에 넘겨받는 값은 int 1개. 자, 그때 요때는 r이라는 변수 이름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니까 int 하나 넘겨받아서 더블 돌려주는 area라는 함수가 이 코드 안에 사용이 됩니다 하고 컴파일러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당황하지 않고 area를 만났을 때 아,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걔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를 위해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미리미리 안 알려주면 얜 웬 놈이야 하고 짜증내면서 오류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 선언해야 되는지는 우리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거를 함수 선언문, 함수 프로토타입 이렇게 부르고요. 실제 함수는 요거입니다. 자, 요 area라는 함수는 int 값 하나 넘겨받아서 r이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3.14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r을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 계산해주는 함수구나. 별거 아니다. 그죠? 자, 원의 면적 돌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돌려줄 때는 3.14 곱하고 요거는 정수, 요거는 정수, 요거는 더블이죠. 그러면 소수점 살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더블이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더블 안 하고 int 하게 되면 값이 툭 잘리게 되겠죠. 그죠? 소수점이야 다 날려버리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 넘겨받아서 그 반지름을 갖는 원의 면적을 돌려주는 함수 area 하나 선언해 놨고요. 자, 그러고 나서 메인 함수 쓰게 됐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함수를 왜 미리 프로그램 시작은 메인부터니까 메인을 맨 위에 올려두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area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뒀잖아요. 그 이야기는 컴파일러가 순서대로 쭉 컴파일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자, 여기서 area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죠. 내가 그 정보를 다 미리 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메인을 위로 두지 않고 메인을 밑으로 뒀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요. 근데 나는 메인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나도 좋고 보기 좋아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선언문은 이 자리에 놔두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메인 뒷부분으로 메인 뒤로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만 있으면 컴파일러는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area라는 함수의 실체가 밑에 있더라도 area가 뭔지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컴파일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area라는 함수를 메인 밑에 갖다 둘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area 함수가 위에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빠져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언은 왜 필요하냐? 컴파일러가 전혀 모르는, 전혀 정보가 없는 함수, 정보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럼 메인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처럼 n이라는 int 공간, 4바이트짜리 공간 잡고 초기값 3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한 칸짜리 캐릭터니까 공간 잡아서 샵이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우리 키보드에 박혀있는 문자들은 모조리 숫자 값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장될 때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 일관성이 깨지니까 약속이 돼 있거든요. 샵 문자는 몇 번, 물음표는 몇 번, 0은 몇 번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ASCII 코드라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PC 기반의 이 약속은 ASCII 코드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변수가 공간을 잡고 초기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cout 객체로 자, 출력하기를 C값. 자, C값은 샵이었죠. 그 다음에 5.5 그대로 출력합니다. 하이픈 문자, 하이픈 빼기구나, 그죠? 그 다음에 n값 3. 그 다음에 hello라는 문자열, hello라는 문자를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따옴표들은 싱글 따옴표건 더블 코테이션이건 출력할 때는 사용되는 게 아니라 C 코드 안에서 나는 문자열이라는 약속 기호니까 출력할 때는 출력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ru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그 다음에 std 안에 있는 and l. 요게 줄바꿈 문자 \n 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줄이 바뀌었고요. 여기 커서가 여기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n 더하기 5는 출력하고요. 여기 뒤에 공백이 하나 더 있었죠? 여기 공백까지 찍고 n 더하기 5의 값. 요거는 수식이잖아요. 수식이 나오면 수식을 계산한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n에 들어있던 3하고 5를 더해서 8이 계산이 됐고 그 계산된 결과값 8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n 때문에 줄바꿈 문자가 출력이 되면서 커서가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면적은 공백, 에리아의 n. 자, 이때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에리아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n 값을 들고 호출합니다. 지금 n 값은 3이잖아요. 요 값을 들고 요거를 호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n 값이 r이라는 변수에 3이 복제가 되면서 여기 n 값이 아까 3이었거든요. n이 들고 있던 값 3이 r의 복사가 됐고요. 그게 계산이 되면 3.14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결과물 28.62 이 자리에서 계산이 됐을 겁니다. 28.26 자, 28.26이 이 자리에서 계산이 되고 그거를 return 하라 그랬으니까 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자리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죠. 자, 이 자리로 돌아와서 3 넘겨주고 얼마 돌려받았다고요? 28.26 돌려받았잖아요. 그 놈을 출력해 주세요 했으니까 28.26 출력됐습니다. 자, 어때요?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cout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값을 가지는 어떤 놈도 출력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변수, 상수, 수식, 함수, 문자열 어떤 것이든 출력 가능하다 보셨습니다. 자, 제가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코드를 눈에 담아주세요. 자,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이 선언문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이 밑으로 메인 함수 밑으로 둔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도대체 에리어가 누구야 하고 오류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반드시 선언문이 함수 선언문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C에서 사용했던 printf는 사용 안 하기로 해야 됩니다. 자, C++에서도 printf 쓸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코딩하지 말자고요. 자, printf, scanf는 완전히 지구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임스페이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아까 cout 앞에 뭐가 붙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앞에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cout. 제가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자, 이런 거를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cout도 있고 cin도 있고 누구누구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 네임스페이스가 왜 필요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결국은 이거는 실행 결과를 바꾸는 기법 전략이 아니고요. 이름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여기 설명된 대로 2003년 표준에서부터 적용된 개념입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커지면서 한 사람이 프로그램 전체를 개발하는 일은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적겠다, 그죠? 나는 나대로 작성하고 옆에 동료는 옆에 동료대로 작성해서 나중에 그거를 한꺼번에 합체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이름이 중복되면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법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네임스페이스 만드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kit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 앞에 namespace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놈들은 kit라는 namespace 안에 있는 놈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A, B, C를 여기 안에 담았다 그러면 A, B, C 모두 kit라는 namespace 안에 있는 결국은 kit A, 기태 안에 있는 B, 기태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C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가 작성한 프로그램 안에 A, B, C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요 놈은 기태 안에 거, 요 놈은 기태 안에 거, 요 놈은 기태 안에 거. 나는 그렇다면 나는 남수 안에 A, B, C 이렇게 만들어 둬버리면 이 ABC, 여기도 ABC, 여기도 ABC가 있어도 전혀 충돌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요 놈은 기태 안에 있는 A, 요 놈은 남수 안에 있는 A, 기태 안에 있는 B, 남수 안에 있는 B. 그러니까 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프로그램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름 공간, 그 다음에 더블 콜론 안에 이름 이렇게 붙여서 이름들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자, 그래서 이거 읽어볼까요? 자, 기태가 만든 기태.cpp 프로그램을 작성했고요. 자, 마이크라는 사람이 작성한 마이크.cpp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태도 f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마이크도 f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한 묶음으로 보따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컴파일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f, 저기도 f.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요 m이라는 함수에서 f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이 f를 호출하는 건지 이 f를 호출하는 건지 이름 충돌이 생기죠. 우리 이런 충돌은 컴파일러에서 허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다. 그죠?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네임스페이스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편을 해소해주는 네임스페이스. 자,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름 충돌을 어떻게 확인하는, 아이고. 이번에 다시, 아이고. 자,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F가 있고요. 여기도 F가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없었다면 이름 충돌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태라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속하는 놈은 F와 M입니다. 그러니까 기태 안에 F, 기태 안에 M 이런 말이다. 그죠? 자, 이름 공간 기태가 하나 생겼고요. 또 요 놈은 마이크 안에 F, 마이크 안에 G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또 똑같은 이름 F, F지만 한 놈은 기태 안에 있는 F고요. 한 놈은 마이크 안에 있는 F가 되니까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자, 그럼 코드 맞아봅니다. 여기에 shop include mic.h 아까까지 저희가 shop include로 파일을 헤더를 include 할 때는 이 자리에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고 각괄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블 코테이션입니다. 2개짜리 따옴표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만든 헤더가 아니고 사용자가 만든 헤더일 때는 따옴표를 붙여서 이게 사용자 건지 시스템 건지를 잘 눈에 띄게끔 하려고 우리가 따옴표를 붙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파일 기태.h라는 요 파일이 요 자리에 요 문장을 뭉개고 요 자리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 위치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네임스페이스 기태 안에서 f라는 함수는 요런 역할을 하고 m이라는 함수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하고 정의를 해놨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네임스페이스 만들어 놨고요. 요 mic.cpp에서 자, 요거 한번 읽어봐야죠. 왼쪽 거 마저 읽어보면 자, 여기 읽어보십시다. 여기 네임스페이스 기태 안에서 f 함수 return 1 다짜고짜 1이라는 정수값을 돌려주는 함수이고요. m은 자 f를 호출하고 자 그러면 f가 아까 이것도 f고요. 이것도 f다 그죠? 그런데 그냥 f라고 하면 나에게 가까운 f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멀리 있는 f가 아니고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f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호출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크 안에 있던 f를 호출하고 싶으면 마이크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f 자 그래서 요게 호출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f라는 이름의 함수더라도 마이크 건지 기태 건지가 확실히 식별이 되죠. 자, 요 부분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기태 더블 콜론 F 이렇게 붙여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태라는 네임 공간, 마이크라는 네임 공간 2개밖에 없지만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늘려서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아무리 가져도 네임스페이스로 식별만 되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코딩할 때는 네임스페이스 안 써도 상관없겠지만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큰 프로젝트일 때는 이런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 개념이다. 그죠? 자,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std 볼까요? 자, 아까 우리 네임스페이스 중에 cout이라는 객체가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 정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놈들이 누구누구냐 하면 cin and l. 요거 출력할 때 쓰는 객체고요. 요거는 입력할 때 쓰는 객체고요. 요거는 백슬래시 n에 해당하는 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std라는 네임 공간 안에 정의돼 있었던 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cout과 cin과 and l. 자, 요 세 놈이 어느 공간 안에 std라는 네임 공간 안에 선언돼 있었던 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C++ 표준에서 std 안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불만. 자, 그러면 제가 코딩할 때마다 매번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면서 일일이 std 안에 이렇게 코딩해야 되느냐?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 그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담아야 되느냐면 이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네임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출력할 때 쓰게 될 cout, cin, and l은 std라는 네임 공간 안에 선언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 매번 std 더블 콜론 std 더블 콜론 붙이기가 몹시 번거롭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td 안에 있는 cout으로 hello라는 문자열 그 다음에 \n 계속 스트리밍 시켜서 출력하게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모니터에 헬로 출력하고 줄이 바뀌었으니까 커서는 그 다음 줄에서 껌뻑껌뻑이고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그러면 내 코드 안에서 입출력이 많을 때 매번 std 줄줄줄줄 붙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거 볼까요? using std cout 이렇게 해버리면 한 번만 cout은 std 안에 있는 놈이라는 거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 자리에 cout 앞에 std 안 붙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기 붙였었어야 될 것을 안 붙였다는 뜻이다. 그죠? 그러면 요거도 떼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여기도 순서에 상관없이 using std 안에 뭐 and l 하고 문장을 만들어주면 요것도 날려버려도 돼요. 됐나요? 여기도 날아갔고 여기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매번 std를 안 붙일 거야. 자, 그런데 이런 using 문장이 두 개나 생겼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using namespace std라고 해주면 여기에 cout 앞에도 날아갔고 and l 앞에도 날아갔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코딩하게 될 때 무조건 using namespace std라고 먼저 못 박아두고 이렇게 코딩하는 게 훨씬 더 몸이 가볍다. 그죠? 자, 그래서 일일이 using 문장 쓸 필요도 없고 일일이 std 붙일 필요도 없고 한꺼번에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찾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통째로 날아간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코딩 하도록 하십시다. 자, 눈에 담으셨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우리 아까 using namespace std 하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코드에 10중 10, 10중 9는 이렇게 쳐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 입출력하게 될 거고요.
구질구질하게 std 안 붙이려고 using namespace std 콜론 하고 코드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예제 2-3 볼까요? 이번에는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을 해야 되는 코드구나 벌써 감 잡았죠? sharp include iostream 거기다가 namespace std using namespace std 했으니까 cout 앞에도 cin 앞에도 cout 앞에도 cin 앞에도 std 더블 콜론 안 붙여도 된다. 그죠?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한 번 더 정리할까요? std 안에 아까 뭐 cout, cin, and l 요게 namespace std 안에 선언된 놈들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코드 읽어봅니다. 일단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return 0. 자,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하는 의도로 return 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메인 함수 마지막에 있는 return 0는 운영체제한테 나는 무사히 마무리를 합니다 하고 제어권을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cout으로 뭘 출력하느냐? 너비를 입력하세요 하고 값괄로 2개를 붙였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너비를 입력하세요 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int with. 자, with라는 변수를 int형으로 선언하면 공간이 with라는 공간이 잡히고 4바이트 공간이 잡히고 초기값은 아직 없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C로 코딩해 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변수 선언을 여기 중간에 넣으면 안 되죠. 변수 선언을 맨 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문을 만들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CPP에서는 변수 선언 위치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가 필요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변수 선언을 위에다가 몰아서 예쁘게 정리해서 이익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당장 필요할 때 적절한 위치에 끼워 넣어서 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 해보면서 읽기 좋고 설계 전체를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위에 있어서 파악할 때가 더 좋겠죠. 그런데 내가 당장 쓰고 버릴 것 같으면 그 적절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CPP에서 변수 선언문의 위치는 don't care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with 공간 잡았고요. cin으로 with 값을 입력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cout에서는 요게 요 방향이었고요. cin에서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죠? 진짜 초보일 때 이 연산자 방향을 반대로 하고 오류가 났어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방향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with 안에 담아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서 키보드에서 사용자가 만약에 3을 입력하고 엔터를 칠 겁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값이 with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cout으로 높이를 입력하세요 출력했으니까 요거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또 height 변수 공간 잡았습니다. 4바이트짜리 정수 공간 잡고 초기 값은 없고 입력을 받습니다. height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담아라 하면 요때 사용자가 5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5라는 값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하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보이십니까? 자, 그러고 나서 또 int 변수 선언하면서 area라는 변수 4바이트짜리 공간 선언하면서 with 값과 height 값을 곱했어요. 자,
3하고 5를 곱하면 15가 된다. 그죠? 그 15라는 결과를 에리어에다가 담아라. 15가 됐습니다. 자, 에리어라는 변수값이. 그러고 나서 면적은 출력하고 에리어 값 출력하고 15 출력하고요. 백슬래시 n 때문에 커서는 이 자리에 다음 줄로 넘어갔죠. 그리고 나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함수는 프로그램은 전체는 끝났습니다. 자, 됐나요?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정수값은 하나는 너비, 하나는 높이로 해석해서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서 출력해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의 뭘 입력받고 계산해서 출력하는 형태니까 자, 여러분들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코드를 눈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제 한 주 정도 지나면 이런 부분은 눈 감고 바로 눈 감고 편집하면 호탄하겠다. 그죠? 자, 줄줄줄줄 이야기가 술술 나와야 됩니다. 자, 눈에 빨리 익히시기 바라고요. 자, 시인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std라는 네임 공간 안에 cout, cin, and l 이렇게 세 개 아까 선언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이거 cout은 출력하는 객체고요. cin은 입력받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객체인데 이것 역시 스트림 객체입니다. 줄줄줄줄 스트리밍 시켜가면서 입력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거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width, height 줄줄줄줄 스트리밍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출력할 때 썼던 연산자랑 방향만 반대입니다. 이 연산자를 stream extraction operator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기니까 우리가 입력 연산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한번 읽어보죠. 자, cout으로 요 문자열을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cin으로 width와 height에다가 둘 다 내리 입력받으라는 뜻입니다. width도 height도. 그러면 제가 입력할 때 23 하고 여기 보시면 공백이 들어있다. 그죠? 공백 들어있고 36하고 엔터를 칠 겁니다. 어쨌든 width 값과 height 값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23 띄우고 공백은 두 칸이든 세 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떨어져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3 엔터, 36 엔터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값이 띄워져서 다른 놈이구나, 다른 값이구나를 인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공백과 엔터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은 입력돼서 여기 width라는 변수 값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여기 36은 height 값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출력하기를 width 값 23, 그 다음에 백슬래시 n 찍어서 여기 커서 여기가 있고요. height 출력해서 36, 백슬래시 n 출력해서 여기에 커서가 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입력받고 그대로 출력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cin의 특징 했어요. 자, 그래서 엔터 키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도중에 제가 입력하다가 백스페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ut은 우리 아까 요렇게 스트리밍 시킬 수 있었고요. cin은 반대 방향의 연산자 요렇게 스트리밍 시킬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요 연산자 사용했다는 거. 자, 그래서 엔터가 입력이 되면 그때 버퍼 아까 입력 버퍼에 있던 값을
변수에다가 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n으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는 엔터키를 누르면서 입력이 마무리가 됐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입력하는 동안에 백스페이스가 통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한 값들은 도중에 이 버퍼에 저장이 됐다가 제가 엔터키를 누르면서 그 입력된 값을 변수에 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까 우리 코드에서 변수 선언 문장이 중간중간에 있더라는 거 보셨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정리했지만 시볼볼에서는 변수 선언을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게 되니까 그 장점을 여러분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코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width, 그 다음에 height, 그 다음에 area. 코드 중간중간에 변수 선언이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 하면 변수를 사용하기 직전에 선언하게 되니까 변수 이름에 대한 타이핑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컴파일하게 되면 내가 타이핑 글자를 잘못 입력해서 생기는 오류가 아마도 가장 빨리 많이 경험하는 오류 중에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막아둘 수 있는 거죠. 내가 방금 요 위에서 width라고 사용했으니까 요 밑에서 with라고 틀릴 가능성은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는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단점은 뭐냐? 이 코드에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변수들이 사용됐는지를 한꺼번에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자, 일괄적으로 보기가 힘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사이에 깔려 있으니까, 끼워져 있으니까 어떤 놈들이 우리가 통상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떨어지면 그 문제만 보고도 어떤 변수들이 얼마만큼이 사용이 필요하겠다는 스펙이 딱 잡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이 코드의 규모도 한꺼번에 상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면 이 코드의 전체적인 외곽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수를 선언할 때 아무데나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걸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요렇게 선언하게 되면 자, 타임도 있고 타이머도 있어요. 자, 저 위에서 선언했다고 칠까요? 그러고 나서 타이머 둘 다 타이머다. 그죠? 한 놈은 타임이고 한 놈은 타이머 쓰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이 원체 넓어 가지고 자, 그런데 바로 선언하게 되면 다른 이름 선언했구나. 빨리 오류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그래서 장단을 여러분들 잘 조절하셔서 위치를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장 마무리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셨지만 이 강좌 성적 평가할 때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30%, 그 다음에 출석 10%로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비율이 딴 강좌보다 당연히 높겠다. 그죠? 그 말은 이런 강좌는 연습, 반복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 영상을 돌려보는 것만으로 내 실력이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금은 첫 번째 주니까 과제가 없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감을 느낄 만큼 과제가 나갑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실습하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강좌를 진행해 보면 학기 중반쯤부터는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 이야기가 안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클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부터 그 클래스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C++이라는 것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C++의 객체 지향의 핵심이니까 초반, 중반을 놓쳐버리면 뒤에는 전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반쯤부터 손 놓게 되는 경우도 많이들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작은 코드라도 계속 반복해보고요. 내가 완전히 익숙해졌다 싶으면 내가 이걸 변형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 가면서 연습량이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프로그래머들 중에는 이렇게 실력을 쌓은 프로그래머도 있습니다. C++ 관련 예제가 많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서 그 책을 읽지 않고 예제들만 다짜고짜 타이핑해서 입력해서 컴파일해서 돌려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류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 오류를 찾아가면서 저절로 문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제들을 돌려보면서 C에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본 경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좌들은 수업 시간 이외에 본인이 혼자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공인 만큼 이런 C++, 자바 같은 랭귀지에 푹 빠져들지 못하면, 만만하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제2외국어가 되지 못하면 절대 자신감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장 남은 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3장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